예, 미국 의회의 권력을 결정지을 중간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봉영식 국제정치학 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미 중간선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성적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점이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중간 선거는 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하는 선거는 아닙니다. 예. 그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 상원 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 의원 전원을 다시 선거에서 심판하는 그 기회인데요. 하지만 집권하고 있는 여당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 선거 역사를 보면은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승리한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 민주당 정권이 대공황 때 그 승리를 했고 그 다음은 굉장한 경제 호황을 누렸던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의 그 2번째 임기 때 그랬고 마지막에 미국이 9.11 테러 사건으로 2001년부터 굉장한 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와 공화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번의 목표는 너무 크게 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도 지난 중간 선거에서 비록 패배는 했으나 예상한 것보다는 그 패배의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의 참여 인수가 4,300만 명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중간 선거 사전 투표 3,900만 명보다 400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는 공화당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 판단으로는 어느 당에 특별히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전 투표, 미국은 우편 투표 제도죠. 네. 이것이 그 유권자들에게 자리 잡은 것은 사실 2020년 코로나 사태 중간에 치러졌던 트럼프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그다음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대결에서 이 사전 투표가 이제 채택이 적극적으로 되었죠. 근데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우편 투표를 하지 말아라. 이거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냥 예전대로 투표함에 와서 그 투표 지역에 가서 투표함에 이제 투표지를 집어넣어라.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면에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코비드-19 방역의 실패를 굉장히 집중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위험하다. 우편 사전 투표 제도가 좋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걸 이용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2020년 대선을 겪으면서 우편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투표 제도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의 유권자든지 민주당 소속의 유권자든지 그 편의를 위해서 우편 제도를 통한 이제 사전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전 투표를 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다, 공화당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직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사님이 예상하신 대로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좀 우세한 걸로 나왔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빙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자, 이런 건 좀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될까요? 하원은 그렇다 치고 상원이 박빙인 거는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3관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뭐냐면 백악관에 민주당 대통령이 입성을 했죠. 그다음에 상원도 50대 50 동의율이었는데 부통령이 그때는 캐스팅 보트를 주니까 사실 민주당 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하원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거의 삭스를 해가지고 44년 만에 최대 승리였죠, 민주당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캘리포니아 소속 하원 의원이 승리한 다수당의 가장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성공을 한 거죠, 사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약진을 한다면 다시 전통적인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상원에서 왜 공화당이 약진할 것으로 기대하냐면 이 50대 50 동률을 했던 거는 굉장히 특이한 민주당의 큰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각 주마다 상원의원은 2명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지아주에서 그 항상 격전지인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2석을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런 큰 승리를 다시 한번 민주당이 되풀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상원에서는 약간이나마 공화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상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좀 우세한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50대 50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경합주 6곳의 승부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의 경합지는 어디일까요? 펜실베니아라든지 네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메릴랜드는 그 호간, 그 한국 사회라고 했던 민주당 주지사가 이제 3선 출마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다른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 메릴랜드 주지사를 다시 한번 당선시킨다면은 미국 역사상의 3번째 흑인 주지사, 그리고 메릴랜드 주 역사상으로 첫 번째 예. 메릴랜드 주지사가 탄생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론 디산토스 주지사가 재선을 노리고 있는 플로리다입니다. 이 론 디산토스 주지사가 만약에 플로리다 주지사로 재선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경합을 벌이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2000년에 이제 알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예.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선 후보 간에 이렇게 개표 그 논란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선 가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티노 계통의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아야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16년과 비교해서 2020년도에 라틴계 유권자, 미국 전체 유권자의 25.2%,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간의 대선 2016년에 비해서 31%의 라틴 계통의 유권자들이 더 투표에 참여했고, 네. 그 라틴계의 유권자들이 2대1 비율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지 공화당 대선 후보든 민주당 대선 후보든 2024년에 네. 대선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 그런 면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플로리다의 주지사인 그 론 디산토스 주지사가 이번에 당선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의 그 대선 판도의 중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계속해서 이제 얼굴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네. 관심을 모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대 선언을 할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래서 대선에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 대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극적으로 꺾었을 때도 보면 항상 그 정답을 미리 얘기하진 않죠. 예. 기다려봐라. 큰 뉴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뉴스가 없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캠페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산토스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을 지지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예. 얘기도 살짝 흘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있으면은 위대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대 발표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그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도 난입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법무부의 조사를 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그 대선에 출마하는데 그 자격 여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또 민심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위험하다,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것이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그 약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경제 분야에서는 IRA 그 관련 법안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 그래도 그 큰 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초당적인 지지 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한다든지 상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네.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 IRA 법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주도의 어떤 의회가 구성된다 해서 이 IRA에 대해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고려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